10세대 10 소리를 내었단 말이야. 사고를 많이 우리. 야, 이런데 날 광고를 줘? 독하다 독해. 로 십상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면 기기 간의 연동성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 이것을 삼성에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쟁사인 애플은 이 분야에서 선구자이죠. 왜냐면 오래전부터 연동성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왔고 애플에서 다른 기기로 넘어갈 때 이 연동성 때문에 못 벗어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편리함을 삼성에서도 이제 갤럭시에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통해 도입된 기능이고 원 UI 2.1 이상이 탑재된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생태계, 즉 에코시스템의 협업 고리를 소개하자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했고 이를 뒷받침해줄 하드웨어는 인텔 이보 플랫폼이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삼성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인텔이 이 갤럭시 생태계에 기여를 해? 스마트폰에서 문제없이 사용하는 앱도 이제 PC에서 호환이 완벽하게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 하드웨어가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되기 때문에 삼성과 다른 제조사와의 협업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노트북들을 보면 이 인텔 이보 플랫폼이 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보 플랫폼 딱지가 일종의 인증마크 같은 건데 이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부터 인텔의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뭐 인텔의 아이릭스 Xe, 램이나 SSD나 썬더볼트나 뭐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는 시간 여러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인텔 이보 플랫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성능이나 휴대성이나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인텔에서 인정한 것이니 그나마 믿고 해도 괜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능이랑 가성비도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애플 대비 삼성의 에코시스템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퀵쉐어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에어드랍이 있다면 갤럭시에서는 퀵쉐어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갤럭시탭끼리만 퀵쉐어가 가능했지만 이번 갤럭시북 프로가 나오고부터는 이제 갤럭시북도 이 퀵쉐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파일 전송을 뭐 유선이나 이제 따로 꼽지 않아도 무선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테스트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노트북으로 옮기고 싶을 때 공유 버튼을 누르면 퀵쉐어라고 나오게 되고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퀵쉐어가 가능한 기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연결 중이라고 뜨면서 파일이 전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일의 전송 속도가 느리냐? 파일의 용량을 보면 대략 360MB 정도 되거든요. 이 파일을 지금 옮겼을 때 그렇게 느리다라고 이제 느껴지진 않았어요. 게다가 몇몇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화질을 좀 열화시켜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전송한 파일의 용량을 보면 지금 여기 대략 360MB로 원본 그대로 옮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파일도 한 번에 옮겨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공유를 눌러서 여기 바로 뜨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면 여러 가지의 파일을 묶어서 보내는, 그러니까 에어드랍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갤럭시로 파일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노트북에서 갤럭시로 파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면 Share using QuickShare라고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반대로 갤럭시북에서 이렇게 이제 대상을 찾게 되고 이 휴대전화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파일이 전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OS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갤럭시북에서 퀵쉐어를 사용하려면 이 퀵쉐어 프로그램이 항상 실행이 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찮긴 해요. 다음은 클립보드입니다. 이거는 갤럭시 노트북이 아니라도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자 휴대폰에서 다른 장치로 콘텐츠 복사 및 붙여넣기가 켜져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식이냐면 갤럭시에서 먼저 이제 채팅에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요것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으면 지금 이처럼 오늘 점심 뭐 먹지라는 텍스트가 복사되어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오늘 점심은까지 쳐서 요거를 복사하게 되면 지금 여기 클립보드에 바로 오늘 점심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립보드를 서로 이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윈도우에서 클립보드 기록을 보더라도 지금 뭐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점심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복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이미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약 이 기사를 좀 끌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쭉 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누르고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맞아. 이렇게 이미지까지 모두 복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한번 원본을 체크해보니까 이게 퀵쉐어랑 다르게 이미지는 일정 용량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미지 이제 사이즈에 좀 조절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새로운 이미지를 복사를 한 다음에 갤럭시에서 만약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잖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없고 클립보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이미지가 복사되었다라고는 뜨지만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 갤러리 연동입니다. 이것도 진짜 편해요. 왜냐면 내가 밖에서 갤럭시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PC에서 보고 싶은데 이게 또 막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막 다른 툴을 쓰거나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 연동을 쓰게 된다면, 자, 이게 삼성 갤러리거든요.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연동을 한다면 삼성 갤러리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연동을 하는 것처럼 갤럭시도 클라우드를 통해 연동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갤럭시는 삼성의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 건 아니에요. 갤러리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 원 드라이브 동기화라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통해 연동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 시 6TB까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365를 구독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진은 거의 무제한으로 동기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사용하게 된다면 뭐지 왜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다 안 들어오지?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동기화할 앨범을 선택해서 가장 처음에는 여기 이제 카메라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다른 필요한 앨범도 체크를 해줘야 모든 사진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에 사진을 전송해 놓으면 되게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죠. 이것도 계산을 해줬으면 좋은 게 있거든요. 저는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캡처를 해둔단 말이에요. 근데 갤럭시가 이게 이제 애플 대비 좀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항상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웹사이트 이동이라는 게 있고 이제 캡처를 했을 때 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노트북에서 삼성 갤러리라고 하지만 요게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노트북에서도 지원하면 진짜 편할 텐데 말이에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게 갤러리가 사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은 여기서 지금 뜨지 않는 거예요. 다음은 스마트폰에 전화와 문자를 연동해서 쓰는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링크 투 윈도우거든요. 이것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소개를 안 한 이유는 직접 써보니까 진짜 오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쓸만한 그런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사용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와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하면 이제 노트북과 연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핸드폰에서 오는 알림도 여기서 모두 뜨게 되고 메시지도 여기서 뜨게 되고 새로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이. 폰에서도 동시에 자 이렇게 문자가 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사진이 조금 이제 잘 되어 있긴 해요. 솔직히 아까 말했던 삼성 갤럭시보다는 여기가 더 이제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심지어 얘는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탁 누르면 이렇게. 다만 여기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동영상은 볼 수 없더라고요. 특히 얘가 더 좋았던 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노트북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미러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노트북에서 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도 볼 수 있고 다만 미러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빠르진 않아요. 살짝 끊김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제 뭐 창 크기 조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쓰는 방식이죠. 만약 내가 앱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의 화면을 보고 싶다면 휴대폰 화면 열기를 하게 되면 그냥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바로 컨트롤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보통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메인폰과 업무폰이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카카오톡도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 PC 카톡을 일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에서는 이제 업무용 카톡을 열어놓고 또 개인 카톡도 이제 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요것을 이용해서 카톡을 실행시키면 업무용 카톡과 메인용 카톡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면 되게 편했어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삼성 플로우와 거의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누가 왔는지 알 수 있고 만약 야스킹 전화 왔다 이러면 여기서 번호를 이렇게 찍거나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전화가 온다면 여기서 전화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컨드 스크린. 이것도 예전 갤럭시에서 원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지원했던 기능이에요. 저도 최근에 구입한 삼성 갤럭시 S7 FE 만약 갤럭시 탭이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여기서 보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있거든요. 윈도우에서 윈도우 K를 누르면 이제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이 뜨게 되고 S7 FE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장치의 연결이라고 뜨면서 무선으로 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얘가 화면이 복제 모드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복제가 아니라 확장으로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한쪽에는 뭐 이제 풀스크린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오른쪽에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메일을 띄워놓고 보거나 이런 식으로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윈도우 K를 누르면 여기 디바이스 마우스 키보드 터치 뭐 요거 펜 입력 허용을 클릭하면 S펜도 사용할 수 있고 터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포토샵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펜을 쓰면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무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필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괜찮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애플의 사이드카와 비슷한 기능이죠. 다음은 스마트 싱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집에 스마트 싱스로 모든 기기를 연동하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갤럭시를 구입했을 때 처음에 설치되어 있는 앱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됐어요. 제가 집에서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디바이스 보면 이제 방별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제가 멀리 있어도 안방의 전구를 켜거나 끌 수 있고 게이밍 룸에 있는 조명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싱스 파인드도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갤럭시 스마트 싱스에서 집에 냉장고 왜 꺼져 있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모드나 온도나 설정을 할 수 있지만 갤럭시북에 있는 스마트 싱스는 여기에 애초에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설정은 할 수 없고 그냥 온오프 정도만 가능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많은 개선이 필요해요. 다음은 블루투스 간편 연결입니다. 예전에 갤럭시 버즈가 나오면서 얘가 탁 이제 뚜껑을 열면 에어팟을 연결하는 것처럼 갤럭시에서도 이렇게 탁 팝업창이 올라왔잖아요. 요게 이제 갤럭시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뚜껑을 열었을 때 지금 얘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갤럭시북에서도 나와요. 지금은 갤럭시북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만약 스마트폰에서 연결하려면 다시 여기서 연결을 누르면 이제 전환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보였다시피 그래 갤럭시 탭에 연동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갤럭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제 바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오토 스위치 기능이 있지만 요게 또 갤럭시북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삼성 노트 연동 요것도 이제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을 쓰시는 분들이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회의를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회의를 할 때마다 음성 녹음을 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해놓고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갤럭시 탭으로 돌아오면 저는 클라우드를 통해 동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앞서 봤다시피 뭔가 이제 약간은 반쪽짜리 같은 그런 동기화였잖아요. 하지만 노트 같은 경우 음성 녹음을 했을 때 그때그때 어떠한 필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크해주는 기능도 연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위치 이것도 갤럭시를 새로 구입했을 때 기존 기기에서 새로운 기기로 파일을 백업해서 복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갤럭시북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갤럭시북을 처음에 구입하고 삼성 스마트 스위치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쉽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들어온 것이죠. 원래 연동성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애플의 그 미친 연동성을 떠올리게 되었지만 이제 삼성 갤럭시도 여러 제품들의 연동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레드의 에코시스템이 더욱 돋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애플과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맥의 생태계보다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특히 애플은 로그인만 한번 하게 되면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삼성은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세팅을 해줘야 하는 그러한 귀찮음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만 좀 개선되면서 나머지도 갤럭시에서 쓰는 것처럼 좀 기능을 지원해주면 에코시스템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폰이나 태블릿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트북 간의 연동성이 좀 별로였었는데 이제는 애초부터 생태계 적응이 편하도록 하드웨어 단에서 설계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어차피 맥보다 윈도우 사용층이 아직까지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삼성의 에코시스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잘 해서 더 편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텔이나 삼성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죠. 이 연동성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 약간 조금 초기 같아서 좀 이제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를 쓰는 것처럼 이제 좀 갤럭시북의 판매량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